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곳에 따스한 불빛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비와 바람을 피하는 공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은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진 역사책이자 기쁨과 슬픔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집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집도 함께 늙어갑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를 얻는 것도 잠시,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정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유난히 뼈를 시리게 합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전기선, 조금씩 떨어지는 벽지 조각 하나하나가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고민, 즉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주거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낡고 위험해진 자신의 집을 다시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지, 그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들을 돕는 사회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사는 76살 유진 씨 부부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 부부는 샌디에이고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던 곳, 집안 구석구석 정이 깊게 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낡은 창문은 제 역할을 못하고 냉기를 집안으로 고스란히 들여보냈고, 오래된 전기 시스템은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리를 위해 견적을 받아본 유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 교체에만 $10,000가 넘는 비용, 창문 교체에도 수천 달러, 부부가 받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유진 씨는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HUD 주택 수리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절차는 다소 번거로웠지만 몇 주 뒤 집을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의 방문을 받았고, 마침내 지붕 보수와 창호 교체 지원이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새 지붕과 따뜻한 창문을 갖게 된 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처럼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홀로 사는 여든한 살기마자 할머니의 오래된 집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다른 주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할머니는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낡고 비좁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후로
할머니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이 두려웠고 화장실에 흔한 손잡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혼자 사는 늙은이를 누가 돌봐주겠나 체념하던 중 김할머니는 시청 복지과를 통해 노인을 위한 주택 수리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신청 후 몇 주간의 서류 검토와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할머니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달렸습니다. 고장났던 온풍기까지 말끔히 수리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저 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72살 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오래된 주택에 살던 부부. 남편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이 불편했고 아내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휠체어가 드나들기 힘든 좁은 복도와 문턱이 많았고 화장실은 너무 좁아 혼자서는 이동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집이 어느새 부부를 가두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주변 한인으로부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와 비영리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집을 개조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부부는 신청 후 주택 개조를 위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지원을 받았습니다.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었고 욕실은 안전하고 넓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바뀌니까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받은 혜택은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미국 정부와 각주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은퇴자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즉 HUD가 있습니다. HUD 산하에는 주택개선보조금, 섹션 504 주택수리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름의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명칭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들이 최소한의 안전성, 건강성,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 나이가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둘째, 연소득이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저소득 계층일 것. 셋째,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소득 증빙, 주택 소유 확인 등 다소 복잡한 서류 작업을 요구하지만 한번 승인을 받으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는 단순히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남은 생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주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수십 년 된 낡은 주택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지방자치단체나 LH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나 집수리 지원 사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노후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손 내밀어주는 시스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부담과 불안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기보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고 문을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가 우리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신 모든 어르신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보금자리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